자본 관계 재검토는 예. 지분 관계 재검토라는 거고. 그렇죠. 김어준 총수하고 나하고 관계를 재검토해야 되겠어. 이건 끝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본이 지분 더 가져가시오 네이버한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 예. 일본이 너희 50%밖에 안 갖고 있어? 80%를 올려. 이거 아니잖아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용산에서는 뭐 반일 감정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 반일 감정이 우선이에요? 국익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일단 일본이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잖아요.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말이 네. 예를 부부 사이에서도 여보 우리 관계 재검토해야 되겠어. 이혼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게 좋겠죠 정부로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뭐 했어 이런 소리 들을까봐 못 아니, 알아듣는 그리고 척하고. 원래 기조가 제가 어제 명언을 남겼죠.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1번이냐? 의원님이 하신 내가 한 말인데 말이지. 누가 명언이래요. 일본 제일주의냐? 제일굴종외교를 규탄합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어제 SNS를 쓰셨더라고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입니다. SNS에 직접 이재명 대표 연임 대찬성입니다라고 쓰셨던데 왜 그 이런 타이밍- 얘기들을 많이 있긴 했는데 네. 지금 최고위 수석 최고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우선 처음입니다. 시점은 예. 쭉 그동안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 시점은 토요일 날 밤에 제가 올렸는데 뉴시스에서 이 대표 연임에 관한 여론조사가 처음 나왔어요. 여론조사 꽃에서 이미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건 안 쳐줘. 거기서는 뭐 80% 이상 나왔죠. 근데 거기서 반대가 1%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여론을 따졌을 전체 때. 여론은. 근데 네.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 여론도 저희는 더 높았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80 이상 그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조국혁신당은 더 높았어요. 예, 요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논란을 잠재워야 되겠다. 그러면 나밖에 없다. 내가 나서자.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보자마자 토요일 밤 9시인가 10시쯤 됐는데 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대표 연임 대찬성입니다. 해가지고 이유를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되면 2기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기 때는 내후 외환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건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말로 대표- 죽이고 글로 죽이고 진짜 칼로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총선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도 계속 재판 공격받아요. 끌려다니고 내부에 또 적도 있었고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방어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주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야당 총선 승리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 이 대표가 겪은 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기적적인 결과죠. 저희가 총선 끝나고 저하고 둘이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대표님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랬죠. 맞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성을 하면서 방어를 하면서도 이정도 승리를 했는데 2기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당대표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대선도 이기지 않겠느냐. 총선 이겼던 것처럼. 그게 이제 정청래 최고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복귀를 하다 보니까. 예, 그렇다면 정권 교체가 지금 우리 지상의 목표인데 첫 번째 조건은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해서 당을 추스리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겠다.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말하는 것이 좀 더 뭐랄까 영향력이랄까 아니면 좀 더 사람들에게 좀 울림이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 당대표에 도전하실 계획이었으니까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하니 차기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지 않는다면 나가실 생각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대표 출마하실 생각이었고 원래 2년 전에도 나갈 생각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꿈도 정청래의 꿈도 미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때 출마 의변이 본인이 당대표 되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 연임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하신 거예요? 저는 뭐 항상 선당우사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걸 나서는 것도 나도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나왔으면 상당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죠. 제 일은 제가 잘 모르겠고 갑자기 겸손해지시려고. 겸손이 힘들긴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네.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제 생각이 맞았던 것이 바로 이어서 장경태 최고위원도 정청래 말이 맞다. 이 대표 결단해달라. 장경태 최고는 이제 본인이 나가도 안 되니까 당대표 발언의 무게가 떨어지는데 그걸 재보셨군요. 내가 나가는 것과 이재명 대표 연임하는 것과. 아니 그 생각이라기보다는 총선 직후에는 당연히 그런 수순을 이제 가겠지. 근데 이제 우리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에서 당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민심이구나. 그리고 민심을 받드는 것이 천심을 받드는 것이고 그래야 정권 교체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당원들의 생각, 지지자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여러와 같은 상황을 보낸다면 이 흐름을 꺾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당대표 또 하고 싶겠습니까? 손사래를 치고 있어요. 그거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어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처음부터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은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야금야금 말하고 있으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하시는 건 좀 무게감이 다르긴 하죠. 예.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밝히셨다. 제일 먼저 내가 밝혀야 그런데 되겠다. 그 타이밍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국회의장 부분도 어느 정도 국회의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분 중에 두 분이 한꺼번에 관뒀잖아요. 이 정도 움직임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섰다고 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5선 6선에 무슨 영향이 그렇게 특별히 있냐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긴 거 아니냐. 기사를 보시면 네. 기사 내용과 제목이 조금 이제 언밸런스인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등록 전에 권유를 한 거죠. 그거는 등록 전이고. 등록 전이고 이미 출마 선언을 해버렸는데. 네. 그리고 한 분은 6선이고 한 분은 5선인데. 네. 당의 최다선들인데 박찬대 그 원대가 이제 3선 돼가지고 원대라고 하지만 네. 이번에는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 그 말을 들었으면 모르는데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요일날 한꺼번에 본문 사퇴했다는 기사 건 내용 그렇고 제목은 이제 좀 언밸런스인데 사퇴했다는 건 이거 이재명 대표 의중 아니냐고 제가 추미애 당선자한테 말을 했더니 네.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역사는 예. 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 역사는 물 밑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거기 담긴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는 뭐 직접 말을 안 한다고 하던데 박지원 당선자도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나고 나서 나보고 나가라 말란 말은 안 하는데 말을 해보니까 나는 아니구나 싶어서 자기는 출마 선언을 접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도 만난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불출마했으니까 말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정치권에서의 말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말한다고 알아듣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믿어서도 안 돼요. 눈빛만 봐도. 빈만 봐도. 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심정심,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 우리 눈빛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그 눈빛에 따라서 눈빛을 보고 그리고 각자 역할들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겼을 거라고 지금 짐작하시는 거죠. 반영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알겠어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짐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까지 추미애 당선자가 이번에 돼야 된다고. 이 또한 간단한 겁니다. 당원들이 공천혁명을 일으켰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총선 승리를 이끌었고 그리고 그 기세로 당원들의 요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한 사람의 판단보다는 국회의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이 또한 민심이 천심 아니겠느냐. 그것을 이번에는 당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그걸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론하는 바입니다. 눈빛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눈빛으로 주고 받은 걸로 하고 지금 이 분위기가 좀 애사롭지가 않아요. 서울중앙지검도 확 갈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원지검을 향한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 정권이 흥하는 정권과 정권이 쇠락하는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기세가 좋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전망이 좋을 때는 많은 사람을 믿어도 되고 또 안 믿었던 사람들도 그쪽 노선에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쇠락하거나 당 지지율과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믿던 사람도 못 믿게 돼요. 지금 그런 형국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세가 좋을 때는 10촌 관계도 다 믿을 수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5촌 이상은 믿으면 안 돼.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사촌 지금은 직계, 아들 관계, 아들. 예. 직계 좀비속 아니면 믿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임덕이 왔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기후이기 때문에 봄 지나서 봄이 짧고 여름 바로 오지 않습니까? 레임덕 기간이 짧고 바로 데드덕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선이 지금 쫙 최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검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싹 바꾸고 그 라인들.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바로 치고 들어간다고 특검한다고 하고 최전선이 거기서 딱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검찰총장도 사전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디 지방 행사 중에 이 소식을 듣고 급거상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 검찰총장도 너도 못 믿겠어. 이라면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혔을 텐데 이제 그 검찰총장조차도 못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대통령 이 권력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좀 있으면 그만둘 텐데 이것마저 안 하고 넘어가면 도대체 검찰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입장차가 이제 생기고 그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힘 있는 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해버린 거죠.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정리해?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총장 나는 바지가 됐네 관둬야죠. 사실은 안 관두면 바보지. 근데 그래서 지금 아마 관둘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예, 안 관두면 바보 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저기가 최전선이다 해서 지금 특검 수원지검을 상대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최전선이 어떤 정책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검찰까지 갔어요. 저희 이거 입장에서는 폭풍 전야인데. 예를 들면 조국 장관 수사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수사나 뭐 이번 이화영 부지사 수사까지 실제로 예.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 있지 않냐. 설다. 예를 들면 뭐 허위사실, 뭐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네. 부분이 부분이 사실은 범법행위인데 그것이 그냥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이제 진행된 그건 부분이 많이 난데.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거 포함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라든가 검찰의 횡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조사권을 얻기 때문에 그럼 특검 아니냐. 그렇죠. 특검을 가겠다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최후의 방어막이 특검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큰 싸움이 한번 벌어지고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이 3년을 계속 갈 건지 말 건지도 결정될 정도의 큰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지금 민심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뭐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20%, 3, 4 이렇게 24%, 기록하는데 박근혜 정부 탄핵 전에 25% 정도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목까지 찼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어쨌든 수성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수와 온갖 여러 가지 못된 짓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공격과 방어가 지금 맞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 네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됐는데 법사위원장을 그럼 어떻게 해요? 법사위원장이 나머지 한 축인데 그래야 완성체가 되는 거죠. 그쵸. 사각편대. 이제 상임위 각사- 나와서 법사위에서 걸리니까 맨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물꼬를 이제 터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이 올라왔어도 법사위에서 게이트 키핑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패스트 트랙을 태운들 그건 슬로우 트랙일 수밖에 없고. 그 법사위원장이 이제 꽝꽝꽝 두드려 줘야 되는데 네. 법사위원장으로 가기만 하면 그게 막히더라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조중동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공격의 소리에 놀라지 않고 그리고 무수의 불처럼 지금 가는 한국경제가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법사위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이 확정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결정되겠죠. 제대로 취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지원, 송기현, 김승원, 박균택, 이건태, 이성윤 지금까지는 아니 저게 취재가 좀 잘못됐어요? 아직 좀 약간 좀 부실한데 덜 됐어요? 정청래도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법사위를 1순위를 지원했는데 그 부분은 취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노리시는구나. 아니, 법사위원장과 무관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노리시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아, 그건 그렇다-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결정할 일이긴 한데. 사실은 민심이 이것도 결정하지 않을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하, 이해가 됐네 이제. 이것도 민심이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초강성 국회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지 아닐지 본인의 결정이 달린 거 아니에요? 초반에 제가 듣기만 들었던 이야기는 난 도저히 다시 못한다. 제가 성공하지 못할 일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죠. 의원님이 지금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연임하라고? 그리고 추미애 국회의장은 16일 날 결정될 것이고 안 될 수도 있죠. 우원식 의원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제 감인데 안 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 그건 모릅니다. 그거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튼 제 감은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도 결정 아직 안 했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 그 추미애 박찬대 그럼 법사위원장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한다는 말을 그럼 지금-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법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저 명단이 전부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기는 빠져 있네요, 근데. 아. 우리 보좌관이 그럼 딴 데로 나 몰래 했나? 내가 법사위를 1순위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 싸움 벌어지겠네. 우리 보좌관이 딴 데로 한 거 아니야? 큰 싸움 벌어지겠어. 야, 그리고 이재명 박찬대 대표- 원내대표한테도 물어봐야 아니 되니까. 이재명 대표의 의사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의사도 민심을 따르고 당원들의 저희 마음을 여론조사 따르자. 한번 해볼게요. 하지 마세요. 아니면 어떻게?